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하락 이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원래 이거 제가 8월 8일 날 특강에서 다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 막 폭락하고, 나스닥 폭락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몇 개 좀 빼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조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이틀 동안 목요일, 금요일 나스닥이 폭락을 했죠. 예, 폭락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경기 침체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진짜 그냥 순수한 소리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매체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근데 경기 침체되고 있는 거 몰랐나요?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표 발표할 때 미국 경기가 좋다고 파월이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미국 지금 경기 안 좋다. 엄청난 국가 부채가 있고 고금리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지금 폭락하고 있고 서민들은 물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굶어 죽고 있고 실업률 증가하고 있고 미국 경기가 절대 좋지 않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실적이 잘 나오고 하니까 있는 놈들만 배부른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왜 데이터는 자꾸만 좋게 나오냐? 미국 대선이 임박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표 좋게 만들어서 주가 끌어올리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선이 임박하면 금리 인하를 또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 이제 지표 발표할 때 조금 조작해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딱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와서 9월 달에 파월이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 금리 인하하는 게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거라서 주식 가격이 폭락한다 이런 소리 해버리면요. 호재로 작용해야 될 금리 인하가 악재로 작용을 한다고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이냐? 미국 경기 침체되는 거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지만,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조작하고 옐런이랑 파월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미국이 지금 엄청 경기가 탄탄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기대감이 있어요. 대선 전 3개월 전부터 S&P 500 지수가 상승을 하면요, 재선 성공 확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대선 전까지는 주식 가격이 폭락하지 않겠다, 끌어올리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바이든은 없잖아요. 그죠? 하차했잖아요. 대선 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재선해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재선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이제 당황하는 거죠. 세력들이나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재선해가 아닌데 그래도 현 정당이 어찌됐든 주식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보호를 좀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미리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바이든 하차하고 나서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이 사라졌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자, 보세요. 파월이 수요일 날 분명히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식 가격이 엄청 상승을 했거든요. 코인 가격은 큰 상승이 없었지만 주식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그 파월 기자회견 할 때 3% 이상까지도 올라갔어요. 장마감은 2.6% 그렇게 했지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자, 갑자기 미국 주식 장 종료 딱 되고 나서 뉴욕타임즈에서 그 기사가 떴어요. 미국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이 기사가 딱 뜬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폭락했고요. 나스닥은 장 종료됐는데요. 미국 주식은 장 종료됐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목요일 날 폭락을 한 거예요. 중동 전쟁이 발발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어제 또 왜 하락을 했냐? 어제 왜 또 폭락을 했냐? 저번 4월 달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걸 보면 토요일 날 공격을 했어요. 왜 토요일 날 공격하냐? 유대인들한테는 토요일이 되게 좀 의미 있는 날이에요. 샤밧인가? 뭔가 해서 되게 좀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겁니다.
왜냐? 14일 날 딱 토요일 자정 넘을 때 그때 딱 공격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6시쯤이죠. 그래서 긴장감이 최고조였고 주말에는 주식장이 안 하니까 그 전에 좀 미리 탈출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2020년, 2008년, 2016년 요렇게 세 번이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안 했던 해예요. 그때는 전패를 했습니다. 예, 전패를 했어요. 왜 전패했냐? 2000년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 때문에 주식 가격이 엄청 올라갔죠. 그리고 2000년도에 딱 하락을 했어요. 예, 닷컴 버블이 쫙 붕괴되면서 주식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재선에 도전을 안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2008년 다들 아시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주식 가격이 또 하락했어요. 예.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죠.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어쨌든 오바마가 2번 동안 연임을 했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 나올 수가 없어서 그때는 못 나왔었고, 이때는 뭐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뭐 경제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않은 해에는 세 번 다 이제 현 정당이 패배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보시면 제가 네타냐후가 왜 이란 테헤란에서 이제 암살을 했냐. 그걸 보시면 정치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네타냐후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좋아하고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지지율이 조금 높아지는 걸 보면서 지금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 그러니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빠지고, 자, 바이든이 하차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현 정당이 패배하는 공식이 딱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딱 그렇게 완성된 타이밍입니다. 예, 진짜 절묘하지 않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거는 바이든이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하차하면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는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대선 한두 번 하나요? 대선 전에 막 데이터 조작하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지금 당장 이렇게 뭐 경기 침체가 갑자기 됐다. 우리 몰랐는데 보니까 미국 경기가 엄청 안 좋은 거였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자,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매체에서 별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유튜버 중에도 이란이랑 이스라엘 관련해서 다루는 유튜버가 거의 없고요. 근데 지금 사태 심각해요. 예. 4월 달보다 4월 달에 엄청난 폭락했잖아요. 그죠? 이란이 미사일 쏘고 이스라엘이 미사일 쏘고 막 이럴 때 코인 가격, 주식 가격 막 폭락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떠들썩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엄청 조용하거든요. 그 왜냐? 그냥 매체를 통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매체를 통제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어요. 예. 근데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지금 떠들썩합니다. 예, 트위터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게 떠들썩해요. 보시면은 이란 국영TV에서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세계는 놀라운 장면과 매우 중요한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어제. 그리고 러시아의 무기 운반으로 알려진 항공기가 테헤란에 어제 착륙을 했고, 추가적으로 유엔의 통보에 따르면 이란이 이제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이스라엘에 보복한다고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해요. 원래 막 공격하기 전에 72시간 전에 막 그런 주변 국가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알렸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이란을 즉시 떠나라고 촉구를 했다. 자, 이집트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과 레바논이 공동으로 벌이는 힘든 전쟁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미국이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 중재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도 막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지금 뭐 중재가 안 되고 있다. 요런 기사.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다가온다. 요런 기사도 뜨고 있고요. 자,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국은 이란이 이르면 토요일, 내일 보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막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고 있고, 미국 항공모함이 이제 이란 해안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막 이렇게 진입하고 있고, 미국이 이란과의 이제 긴장 고조, 중동에 추가 군사력 배치하고, 미국 국무부는 워싱턴이 이란과 긴장 고조에 대응해 방어력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이 중동에 추가 전투기와 해군 군함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이란 편이고 우리의 동맹인 이란에 대한 모든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고 김정은이 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어요. 예. 고조되고 있어서 오늘 한국 시간, 오늘 새벽에 뭔가 사달이 날 줄 알았는데 조용했어요. 그냥 한 템포 넘어갔습니다. 아직 근데 뭐 완벽하게 공격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죠. 시간의 문제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최근 보도 나온 거 보면 이란이 유대인의 재앙의 날 티샤 베아브, 이게 뭐 무슨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8월 13일이 하여튼 유대인들한테는 되게 조금 중요한 날이랍니다.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의 두 번째 성전이 손실된 뭐 그걸 애도하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티샤 베아브라는 날,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슬픈 날이라고 해요. 요때가 8월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코인이랑 나스닥이 하락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주식 가격이 막 올라갔던 이유는 바이든이 대선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주식 가격 끌어올려 줄 거다라는 기대감에 그렇게 했는데 바이든이 지금 하차하면서 그 대선 3개월 전 S&P 500 지수가 올라가면 재선 성공률이 높아진다 이 공식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는데 중동의 전쟁 이슈가 땅 터지니까 이거는 지금 일단은 대피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자금을 딱 뺀 상태, 저는 그렇게 딱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계속 하락하나요? 라고 반문을 하실 텐데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은 오히려 나스닥이랑 반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하락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디커플링 되는 상황이 분명 발생할 거다. 나와줘야 되고 분명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 조건이 조금 성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전쟁 이슈가 주식에는 엄청 안 좋게 작용을 하죠.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원유 가격 막 상승하고 막 뭔가 막 좀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이러면서 기업한테는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주식에는 당연히 악재가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에는 전쟁 이슈가 악재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중동 전쟁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조금씩 발생을 한다, 그럼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뭔가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더 빠르게 상승해 줄 수 있지 않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를 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입장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암호화폐 친화적인 발언을 막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가 7개 주를 꼽아요.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조지아, 미시간, 노스캐롤리아, 펜실베니아 이렇게 7개를 꼽는데 이 7개 중에 4개 주가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이에요. 자, 보시면은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규제나 세제 혜택. 그리고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을 계속 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ETF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연기금이. 그래서 되게 좀 친화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ATM기가 360개가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암호화폐 접근성이 좋고 시민들이 관심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합주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트럼프가 저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 세 개 주가 암호화폐 부정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암호화폐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냥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나머지 네 개 주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보이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경합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 트럼프는 암호화폐 가격도 계속 끌어올려야 되겠죠. 지금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건 현 정부가 현직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암호화폐 가격 끌어올리고 친화적인 발언하면서 표심을 더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 진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거나 그러면 가격이 뭐 조금 하락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하락이 있은 후에 반등을 한다면 저는 그건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8월 달은 보통 8월, 9월은 이제 코인 가격이 조금 하락세를 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지금 조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뭐 지금 매도해라 이런 말씀은 절대 못 드리죠. 왜냐면 언제 다시 반등할지 모르거든요. 언제 다시 반등하고 상승해 줄지 모르니까 지금은 버티고 있을 때다. 그리고 대선 전까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제가 자신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하락해서 좀 불안하냐?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주식 가격이 좀 빠져야 주식 시장에서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좀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기업들이나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수단이고 전통 자산에 대한 해칭 수단이에요. 미국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은 디커플링돼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딱 발생을 했으니까 뭔가 여기서 비트코인이 펌핑해주면 엄청난 인지도를 쌓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제 말이 맞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 강하고 제가 분석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판단은 어차피 본인의 몫이에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튜브들이나 매체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8월 8일날 그 특강 많이 참여 신청을 좀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할 거니까요.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들 힘내서 한번 버텨봅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